나는 귀촌을 한 30대다. 이사 온 지 1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동안 사모은 식물만도 여럿이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식물에 대해 잘 모른다. 야외에 있는 식물들은 고사하고 집에 있는 반려식물들에 대해서조차 무지하다. 사실 나의 반려식물들은 현재 전부 온전치 못한 상태다. 어떤 건 죽지 못해 살아있고 어떤 건 괴이한 형태로 과성장했으며 어떤 건 갈피를 잃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죽었다. 모두 무지한 주인 탓이다. 원래는 어떤 형태로 자라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아볼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라는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다. 이런 내가 정원을 가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마당은 엎어졌고 일은 시작됐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디즈니 공주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 그러므로 방법은 하나다. 못 먹어도 고하는 거다. 우리 집 정원은 작년에도 예뻤다. 여기저기서 가져온 나무를 심었고 꽃도 잔뜩 심었다. 영상을 찍으면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나는 우리 정원이 썩 마음에 들었다. 여름이 오면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리고 그해 여름 정원에 있던 식물들은 하나씩 죽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과습으로 사망했고 꽃들은 잔디에 파묻혀 종적을 감췄다. 정성스럽게 놓았던 벽돌길은 엉망진창이 됐다. 결국 정원은 폐허가 됐다. 그 뒤로 1년이 지났다. 나는 망해버린 게임을 리셋하듯 마당을 초기화했다. 이제는 귀촌 레벨도 좀 업그레이드 됐고 식물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안다. 새로 만드는 마당은 이전과는 달라야 했다. 이번 마당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력 갱생이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손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생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려면 잡초가 날만한 공간을 최대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벽돌길을 깔았다. 집 둘레에도 깔고 원실 주변에도 깔고 수도가에도 깔고 길 사이를 이어주는 길에도 깔았다. 심지어는 정원 한가운데도 깔았다. 남아있는 부분에는 꽃과 잔디를 심을 계획이었다. 잡초들이 숨 쉴 틈조차 남겨두지 않아야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정원에 심을 꽃은 선별 과정부터 까다로웠다. 아름다운 꽃으로 주변을 꾸미는 건 언제나 즐겁다. 하지만 우리 집 정원에 입성하는 꽃의 조건은 예쁘다. 외모가 아니었다. 다 월동하는 애들이잖아.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생명력이 질기느냐였다. 무조건 오래 살아야 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번성해야 됐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년생 야생화들이다. 얘들은 야생에서 생긴 애들이라 예쁜데 강하기까지 하다. 심으면 물을 자주 안 줘도 알아서 물을 찾아 먹고 겨울에는 혼자 월동도 한다. 잡초와 맞짱을 떠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기특한 것들이다. 종류별로 야생화를 사와서 심었다. 다음으로 고른 건 정원수였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느티나무를 사서 마당 한가운데 꽂고 싶었다. 무릇 공주의 집에 느티나무 한 그루 정도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곧 엄청나게 큰 나무는 엄청나게 비싸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냥 공주의 길을 포기하고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들이기로 했다. 청, 홍, 산딸. 농원에서 작은 포크레인을 보내 나무를 심어준다길래 이때다 싶어 작은 나무를 여러 그루 구매했다. 나무가 왕 많으면 왕 예쁘기도 하고 자리도 많이 차지한다. 그만큼 잡초가 자랄 공간도 줄어들 것이다. 삽으로 나무를 심으면 등골이 빠지게 삽질을 해야 될 텐데 포크레인 덕분에 나무들을 금방 마당 이곳저곳에 꽂을 수 있었다. 남은 공간에는 잔디와 야자 매트를 깔았다. 잔디는 이미 키워놓은 걸 바닥에 깔아놓고 흙으로 덮으면 알아서 자란다. 야자 매트도 그냥 굴려서 편 다음 박아주면 끝이다. 내가 주문한 야자 매트는 공원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매트다. 보기 좋으면서 수명도 길고 저렴해서 많이 까는 줄 알았으나 막상 시키고 보니 가격이 그리 저렴하진 않았다. 시에서 공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단 걸 알게 됐다. 야자 매트만 깔면 또 풀이 자라니까 아래에 비닐을 깔아주는 걸 잊지 않는다. 야자 매트 중간에는 징검다리를 놓고 남은 부분은 자갈로 메꾸기로 했다. 징검다리를 지나다니는 깜찍한 그림을 연출하고 싶어서다. 하지만 그 모습을 연출하려면 먼저 돌을 놔야 한다. 무거워봐야 얼마나 무거울까 했는데 진짜 더럽게 무거웠다. 자칫하다간 바지에 똥을 지를 것 같았다. 돌이 너무 무거우니까 자갈포대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주문한 자갈은 회색 자갈이었는데 막상 깔다 보니 예상한 것보다 많은 양이 필요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이틀 안에 자갈이 도착한다. 그래서 시간에 지체 없이 바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다. 나는 자갈을 주문했고 잘못된 자갈이 왔다. 크기를 잘못 시킨 것이다. 왜 이런 코딱지만한 자갈을 이 자갈과 같은 크기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다. 원래 주문한 쇼핑몰에서 재주문을 했으면 됐을 테지만 원래 어디서 주문했는지 까먹어서 이사단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한 번 더 주문했다. 이번에는 회색이 아니라 흰색 자갈이 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 어떻게? 또 주문 실수를 한 것이다. 이 색을 흰색이라고 생각하다니 눈깔이 삐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내 뺨을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나는 아픈 걸 싫어하니까 자해하지 않는다. 나는 다시 주문을 했다. 돈이고 뭐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넋놓고 있다가는 그 틈을 타고 잡초가 올라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흙이 드러나 있는 꽃밭을 소나무 껍질로 덮었다. 이렇게 덮어버리면 앞으로 몇 년간은 잡초랑 상종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흘 뒤 나무 껍질 사이로 풀이 비집고 나왔다. 뱀풀이다. 뿌리가 깊고 번식력이 좋아 나는 이것을 식물계의 바퀴벌레라고 부르고 있다. 이놈이 벌써 모습을 드러내다니 아무래도 시골에서의 삶은 잡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모양이다. 그냥 이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 집 정원에는 수많은 식물들이 있다. 나는 아직 이들에 대해 잘 모른다. 이 식물들을 돌보는 법을 배울 때마다 조금씩 실천하는 정도다. 먼저 이름을 알면 그 다음엔 생김새를 알고 개화 시기를 알고 수명을 알고 생태를 알고 돌보는 법을 배운다.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새로운 식물을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나의 시야는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 그들을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곳이 어디든 친근한 식물이 눈에 들어오면 그것을 둘러싼 모든 것에 전에 없던 의미가 부여된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작은 식물들은 나의 세상을 새로운 빛깔로 가득 채워가고 있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시야를 갖는 하루가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 오늘의 날씨, 살짝 습한 것이 잡초들이 좋아하는 날씨다. 느낀 점, 자연하고는 싸우지 않는 게 상책이다.